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해결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리셋시켜주는 분명한 원동력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게 연말 연시가 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식으로 행복하게 돈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풍족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자 해요. 인간의 삶은 두 가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인간의 삶은 두 가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데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인간이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개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래요.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하는 거죠. 돈이 떨어지면 어떡해? 나 청구서 나오는 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관리비 못 갚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 학원비 있는데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요. 그런데 먼저 돈이 떨어진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하고 월급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을 사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뭔가를 또 계속 사게 만들어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뭐 이런 것도 안 사고 이런 것도 안 사고 하는데요. 정말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자동이체돼서 빠져나가는 부분 중에서 매월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건지,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의료 실비랑 뭐 안 진단금을 제외한 뭐 어떤 다른 보험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의식주를 위해서 뭔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외식은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서 지배된단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이 늘려서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하게 돼. 나는 그걸 새양지 레이스라고 부른단다. 새양지 레이스라고 부른단다. 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돈이 없다는 데에 두려움을 느끼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들지 않아. 머리를 쓰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그리고는 다시 손에 몇 달러가 들어오면 기쁨과 욕망, 욕심에 휘둘리게 된단다. 그렇게 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거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실 거예요. 30대를 지내고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회사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대 초반, 중반, 50대가 되면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신입사원들에게 언젠가는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압박이 계속 오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고 30대면 도전하면 무너지면 또 가면 되고 또 가면 되고 해요. 그래, 다른 거 또 해보지. 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열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40대 중반, 50대 초반 뭔가를 시작할 때는 너무나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예요. 왜냐? 나한테 딸린 식구들이 너무나 많고요. 부모님들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중고등학교 시기고요.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요. 생활비도 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재반 것들이 그들이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너무 힘든 시기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들이 두려워서 뭔가를 못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시기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돌고 있는 새양지 레이스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30대, 20대 뭔가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에 내가 60대, 70대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아이들한테 기댈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잘 키워서 자식들이 자기를 부양해 줄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우리 세대들은 자식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살게 아이 학원비 조금 더 투자할 게 아니라요.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아이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습의 무기력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시키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그걸 바로 현장에서 겪고 있잖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듣고 뭔가를 하고 하지만 굉장히 무기력해요. 너 그러면 시험을 잘 못 봐서 힘들거나 속상한 적 없었니? 라고 물었더니 모르겠대요. 왜? 아, 그때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은 어땠니? 모르겠어요. 학습된 무기력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결핍이라는 걸 좀 느껴서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 나 정말 엄마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트라이를 하셔도 되시고요. 미리 먼저 시키지 마시라는 얘기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안 돼.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흐지부지 하다가 1년, 2년 금방 훅 지나가요. 저도 그렇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매일같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잘 나가고 네, 억대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좀 루즈하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더 열심히 살아요. 더 많은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얻고 있고요. 그들이 만나는 이들이 달라요.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투자 종목이 있을까? 주식은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고 있어요. 당장에 카페 이런 거부터 가입을 하시고, 아니면 그거를 가입하기 전에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으로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되는 20년, 30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태계, 커뮤니티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독서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저도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돈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짊어지고 있는 그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고, 여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들도 또한 그들의 재능과 그 다음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거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네, 좀 설이 길기는 했는데요. 부자 아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이크하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돈만 많으면 되겠네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이 그 함정을 피할 수 있길 바란다.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싶진 않아. 왜냐? 부자가 된다고 해결되진 않거든. 부자가 된다고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더 많은 돈 벌어야 되니까 더 많이 고민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잃을까봐 더 많이 이제 애걸복걸 하면서 돈에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러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나 너무 시간이 없어. 나는 어린애들보다 머리가 따라가지 않아서 이거 안 돼.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요. 뇌는 발달을 계속해요. 계속하고 내가 발달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하시면은 발달을 할 수 있어요. 김미경 선생님도 지금 영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못해라는 생각부터 버리시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진짜 40대 후반 돼서 50대 초반 돼서 은퇴하고 나면 그 남자분들 우울증 오세요. 너무나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존감 하나뿐이에요. 가오요. 그런데 그 가오가 무너졌어요. 나 어디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 삼성 어디 다니는 누구야?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타이틀이 없어져 봐요. 그 내려간 어깨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내가 이 쳇바퀴에서 이 들어왔다 은행이 찍혀져 나가는 이 돈의 흐름을 패턴을 고정하지 마시라고요. 이 패턴에서 벗어나시려고 어떤 트라이를 하셔야 되세요.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꼭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뭔가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일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하고 내가 가장 유사하게 닮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캡처라도 하나 해 놓으시고 바탕화면 하나라도 깔아 놓으시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기쁨, 편안함, 그리고 안정감이 곧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만으로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집을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 내가 1년에 1억씩 모은다. 10년 모아도 10억이에요. 20년 모아야 20억이에요. 지금 음마아파트 22억, 23억 이렇게 호가를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살고 있어요. 이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이 집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샀는데? 그럼 사지 말아야죠. 그러면 안 샀는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어떡해요? 그럼 샀어야죠. 이 대답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강진구에 계속 살고 싶어요. 살고 싶다면은 꼭 작아여야 되나요? 그 호화로움에 내가 여기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호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빚을 내서 카드 빚으로 은행에게 이자를 계속 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살 정도의 여유 자금이 된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작은 빌라라든지 아니면 작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소형 아파트에 뭐 어때요? 아이들 학교 다닐 수 있게끔 그 주변에 집을 전세를 하나 구입하든지 월세를 들어가시고 그 차익 가지고 내가 어디 투자할 데가 없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 어른들도 그랬고 지금 분들도 내 집 하나는 장만해야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집을 구매를 하세요. 그냥 구매를 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다시 돈을 조금 더 모으신 다음에 그 시머니를 가지고 뭔가를 다시 또 투자를 하시면 되시는 거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되거나 아니면 당장에 뭔가를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은 전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가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답이라고 보여요. 난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서는 못 사는데 아니요 요즘 깨끗한 빌라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당장에 눈에 보여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뭔가를 시도를 해보시지 않으면 나이가 드시면 더 힘드십니다. 지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그럼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한가요? 라고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지.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하진 않아. 돈을 피하는 건 돈에 집착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거야. 돈을 피하면 너가 행복할 것 같니? 저는 저희 신랑하고 한평생 돈 때문에 아우쿵거리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둥바둥 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주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내 인생 자체가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나는 돈을 바래. 하지만 내가 돈을 쫓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 8시간씩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건 진실을 거부하는 행동일 뿐이다. 돈에 관심이 없다면 애당초 왜 일을 하겠는가?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두려움과 욕심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되겠지.
그거 두려움이라든지 욕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돛 닦는 스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부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의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 대신 감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야. 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감정을. 난 너희들에게 돈의 힘을 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야. 어떻게 통제하지? 우리는 사실은 누군가에 고용될 수밖에 없어. 다만 일하는 수준이 다를 뿐이야. 난 그저 너희들이 두 가지의 감정, 즉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생기는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것들을 너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해.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두려움이나 욕망이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 감정이요, 사고를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욕망이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둔대요. 그게 바로 무지의 시작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에 휘말려 월급 봉투에 임금 인상,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쫓게 되는 거지. 여기 직장이라도 다니면 월급이라도 나오니까. 그런 감정이 지배하는 사고가 자기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지. 너네들을 그 새양치 레이스에서 못 벗어나게 만든다고. 임금 인상률 1점 몇 프로, 요즘 직장들 2%만큼 해주는 데도 잘 없지 않아요? 한 1점 몇 프로, 많아야 2점 몇 프로 이렇게 임금 인상을 하면서 나는 이 정도라도 받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다니게 하고, 여기보다 좀 더 편한 데가 어디 있겠어, 이 정도 일하면서 이거 받으면 다행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봐요. 아니, 고민은 하세요. 내가 이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을까? 근데 직장은 못 벗어나요. 왜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거든요. 가감하게 결론을 내리고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라도 다녀야 되겠다. 나 이거 A라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 좀 편한데 여기 조금 더 다니지 뭐. 이러면서 1년, 2년이 그냥 허승세월로 지나가 버려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라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라도 있는데, 그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했더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 월급을 받고 청구서라든지 이런 거 나갈 건 나간단 말이에요. 왜냐? 직장을 안 다니면은 월급도 없고 이것도 낼 수 없다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여행은 다녀요. 해외여행. 다니면서 나 여기 뭐 이랬어 이러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패스에 올리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시면은 앞으로 40대, 50대, 60세가 됐을 때 자신의 미래가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정말 30대 후반, 40대, 50대의 분들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꼭 그려보셔야 되세요. 그 그렸을 때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어떤 왕국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 어떤 자리를 차고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늙어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저는 이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이 오전 시간에 뭔가를 읽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들과 함께 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나도 깨닫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게 뭐 주택 시장 같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들은 전망이 이 미국하고는 경기하고 많이 맞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이 수입이 생긴 거를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낸다든지 아니면 세금 이자율도 많이 다르고 은행 대출율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이기 때문이에요. 아파트여야지 돼. 왜냐하면 빌라라는 것들은 햇볕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건들 제일 큰 게 주차죠. 주차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이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생겨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아니 물가 상승률보다 아파트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일 때 그렇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어요. 저라고 어떻게 하늘에 쑥 떨어져서 정보를 아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률 대비 월급을 받아서는 서울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20, 30대에 20, 30억이 하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다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겠어요?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한 채를 가지고 또 한 채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점핑 계단식으로 점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과 채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네,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려움이 우리를 문 밖으로 밀쳐내고 욕망은 내게 손짓하지. 그게 바로 함정이란다. 함정이요. 그래서 해답이 뭐예요? 하고 마크가 물었대요.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지란다. 인간의 삶이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분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을 때 무지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아. 나의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아. 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그리고 그 지식을 쫓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도요. 계속 집에 있으면 하루 시간이 굉장히 길걸요. 하루가 굉장히 루즈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배우시는 분들은 활기가 넘치세요. 그리고 그 배운 걸로 사회 환원도 할 수 있고 그 분들끼리의 뭔가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살아가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저희 아파트 사시는 아주머니신데 굉장히 집도 잘 사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계속 청소부 일을 하세요. 재밌으시대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분을 찾는 집 자체가 그분을 요청하는 자체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셔가지고 저도 잠깐 써봤는데 굉장히 잘하세요. 그분은 근데 그걸 하는 게 재밌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은 노동을 팔고 계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공부하실 수 있는 연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열정도 있으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변화를 시켜야지라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영상들을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책들을 그 관련 분야 한 5권만 읽어도요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2, 그 다음에 이 20주년 기념판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왜 읽을까요? 나는 까먹거든요. 저는 까먹거든요. 아,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나의 목표는 뭐였지? 이렇게 하다가 그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깨달으려고 또 보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 책을 똑같은 책을 벌써 4번, 5번을 읽거든요. 그러면 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어떤 분야, 어느 날은 마음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아이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교육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돈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손이 가는 대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학교는 그럼 중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는 중요하지. 학교에서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어떤 사회든 교사와 의사, 엔지니어, 예술가, 요리사, 사업가,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인을 필요로 하니까 말이야. 학교에서 이들을 교육시켜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번창할 수 있지. 그렇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의미야. 학교에서 배우고 나면 끝이라는 거야. 더 이상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 우스갯소리로 N사에서 이제 지식인의 뭐 이렇게 질문이 달리면은 대부분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단대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냥 그들 얘기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고 나서 너무 공부를 하지 않아요. 너무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초등학생이 더 똑똑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꼭 많은 것을 예전처럼 뭐 초중고처럼 내가 배우기 싫은 과목 뭐 굳이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분야, 내가 궁금한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거 시간 내는 게 아까우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사실은 그 펜 잡기까지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쉴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무작정 끌고 나와서 책상에 앉은 거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이제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나니까 또 다시 기운이 나요. 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에서 퇴근할 때가 되면 눈도 막 충혈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뻗을 직전이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 다시 2부가 시작되면서 아이들과 놀거든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에너지를 또 받아요. 그것처럼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에너지가 있어요.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그냥 나 못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 설정부터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그래 이런 시도라도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얻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랄게요. 학교에서의 공부가 끝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지랑 두려움이랑 욕심이랑은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말하자면 돈에 대한 무지야말로 지나친 두려움과 욕망을 야기시키는 근원이 되는 거야. 하지만 아빠 경영대학원 있잖아요. 마이크가 말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MBA 가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부자 아버지가 말했죠. 하지만 경영대학원은 학생들에게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 계산만 잘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 돼. 그 사람들은 숫자에만 관심을 쏟고 사람들을 자르고 결국에는 사업체를 죽여버리거든. 나도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봐서 잘한단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곤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높이는 것뿐이야. 한데 그러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 숫자는 물론 중요하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하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해답이 있긴 한 건가요? 하고 마이크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럼 부자 아버지가 말했죠. 감정을 사용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렴.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공짜로 일하면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나는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 마크하고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버지가 얘기해 준 데서 처음에는 10센트를 받다가 그 다음에는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이제 토요일날 무급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랑 로버트 기요사키가 만화책이 버려지는 걸 봐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이거 버리지 말고 저희 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그 유통상이 다른 데만 유통시키지 않으면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보고 싶으면 보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신의 집 창고에다가 제2의 사업체를 열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은 뭐였냐면 이제 치약통 있잖아요. 그 치약통을 가져다가 모두 녹였대요. 예전에는 치약이 나부인가 뭔가 이걸로 만들어져서 녹이면은 돈이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돈을 찍어냈대요. 돈을 찍어냈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게 알게 처음 사업을 한 거였었고, 두 번째 한 것이 이제 그 만화책을 들고 와서 도서관을 연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일반 시중에서 뭐 사거나 뭐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빌려보는 대여료보다 훨씬 싸게끔 뭐 학교 후에 뭐 2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책 보는 걸 뭐 무진장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아이들 관리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여기서 일하는 건 무급으로 있지만 여기서의 사업을 발견을 한 거죠. 그 아이디어를 아시겠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부자 아빠로부터 배운 건 뭐였냐면, 내가 돈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 월급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아, 나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감정이잖아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내가 돈을 받지 않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돈이 될 만한 걸 찾아야지 라고 찾는 기술이요. 그 기술을 발견할 수 있게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한 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야? 그럼 나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뭐냐면 돈에 대한 두려움과 무지가 삶을 지배한다고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돈을 벌러 직장에 가는 거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다른 길은 없을까?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아, 내가 여기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내가 당장에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직을 해야 된다면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된다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회사를 다녀도요, 개인 사업자는 낼 수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 내셔가지고 쇼핑몰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뭐 해외 직구 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안 될까? 아니면 유튜브를 해보면 안 될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길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감정으로 사고를 하는 거랑 머리랑 사고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데요? 라고 마이크가 물었어요. 오, 그래, 많이 다르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선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주 이런 소리를 한단다.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지 라든가, 부자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옮겨야겠어, 난 연봉을 올려받아야 해, 날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감정적인 사고예요. 감정적인 사고. 난 이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좋아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난 여기 안정적이야. 월급 안 올려줘? 더 높은 데 없을까? 날 이런 취급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적 없으세요? 이게 감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는 묻지 않는데요.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내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여기서 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건 무엇일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은 뭘까? 내가 여기서 트레이닝 받는 거는 뭘까? 내가 이 상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여기서 내가 회계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놓치는 게 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놓치는 건 무엇이 있는지 곰곰하게,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점심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다면 점심시간에 밥 먹는데 10분이면 되거든요. 10분, 1, 20분 하고 나서 나머지 40분 정도는요, 자기 개발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강연을 들으셔도 되고 좋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놓치는 건 뭘까? 내가 여기서 더 가져갈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는 편의점 앞에 세워놓은 픽업 트럭에 올라타면서 말했대요. 계속 일하거라 얘들아. 하지만 급여의 필요성을 빨리 잊을 수 있도록 어른이 된 뒤에 쉬운 삶을 살길 바란다.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하렴. 그러면 조만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 테니까. 무보수로 일하고 회사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의 월급에 기대지 말고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정답은 저도 줄 수 없고 책에서도 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릴 수는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무보수로 일한다면 내가 여기서 뭘 가져가야 될까?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면 여기서 얻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렇지만 한번 기회를 발견하고 나면 앞으로 평생 동안 그런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이 한번 발견하고 나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이거를 제 아이들이 컸을 때, 내가 없었을 때 이 방송을 보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겠구나, 우리 엄마가 어떤 식으로 지냈겠구나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했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적으로 아이들 얘기하니까 또 울컥하네요.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런 강연을 하고 싶었는데 나의 관심사는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기회라는 거는 한번 발견되고 나면 그 기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길이 보여요. 정말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 책을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텼어요. 버텼더니 여기저기서 대기를 걸 정도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길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한번 잡으시면 그걸 동아줄 삼아서 미천 삼아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꼭 발견하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두려움과 욕망에서 벗어나세요. 월급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월급을 받지 않고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사를 가셨어도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더 바라야 되는 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꼭 이 방법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노후에 대해서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리시고 꼭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목이 너무 따가워서 제대로 방송의 목소리가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